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유권 등기와 관련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소유자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의 이름만 바뀌었다든지 주소만 바뀌었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사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예, 주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이럴 때는 주체가 바뀌지 않았을 때는 뒤에서 우리가 하게 될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면요. 그래서 뭐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상속인이 상속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가 완전히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망을 통해서 바뀌든지 뭐 매매를 통해서 바뀌든지 증여를 통해서 바뀌든지 이렇게 주체가 완전히 변경이 되면은 그때는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개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란 보존 등기된 소유권이 보존 등기를 전제로 해서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뭐 매매 뭐 이런 게 되겠죠. 또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의 대표적인 것이 상속이 되겠죠. 이런 규정, 이런 원인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이게 소유권의 주체가 변경다. 주체 변경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렇게 소유권의 주체가 변경됐을 때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의 첫 번째 특징이 거기 나오는데 이는 그 등기의 연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 소유자 표시를 말소하지 아니하며 항상 독립등기는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뭐 갑이 사망했다든지 또는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이전이 되게 되면은요. 이렇게 을에게 이전되고 자 이럴 때 을에게 이전되면은 항상 이렇게 독립등기 그래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또 3에서 병으로 이렇게 주등기 이런 거 독립등기죠.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여서 한다는 거죠. 독립등기, 주등기라고 하는 거죠. 독립등기라고 소유권이 변경이 됐을 때 그때 전 소유자를 이렇게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긋는다든지 이런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고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양가로 2번에는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뭐 언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의 그 신청 의무, 그러니까 매매를 했을 때,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라. 이런 신청 의무가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는요,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민사특별법 시간에 배우시는 부동산 실명법, 그러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을 막기 위해서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등기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특별법에서는 신청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런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일단 신청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양가로 2에 있는 내용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신청 의무 규정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뭐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 2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내용 자체도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기본 강의 시간에는 넘어가고요. 기본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들었을 때 이해될 수 있는 내용 이 범위 내에서 일단 하고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은 부분이라든지 너무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을 일단 좀 생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생략된 내용들 중에서 만약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할 것이고 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요약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약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들어가죠.
기초 입문 강의까지 하게 되면 네 번째 강의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심도 있는 내용을 좀 추가시킬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조금 첨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첨가는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양가로 4 보시면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서 전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2 보시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 자, 소유권의 일부다. 이것은 권리의 일부가 되는 거죠. 권리의 일부를 우리는 지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분. 자,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소유권은 지분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전도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지분, 일부에 대한 이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부 이전이라는 의보죠. 자,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것은 갑이 혼자서 소유하던 것을 을에게 2분의 1만 넘깁니다. 가능한 거죠. 내가 소유하는 물건의 2분의 1만 매매를 원인으로 또는 증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2분의 1을 소유하기 때문에 나머지 2분의 1은 이제 갑이 소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소유하던 것을 을에게 2분의 1을 지분을 이전하게 되면은 이제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게 되겠죠. 또 이 상태에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이전할 수도 있겠죠.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병에 이전하게 되면 갑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병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일부만 이전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또 전부를 이전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유권의 일부 이전, 지분의 이전이 되는 것이죠. 자, 지분 이전과 관련돼서 몇 가지 특징만 몇 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가류의 신청 절차에서요. 자,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하는 경우에는 서로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여러분 민법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공부하셨죠? 뭐 소수 지분이라든지 과반수 지분 구별하지 않고 공유자들은 모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은 원래 공유하던 물건이 이제 분할이 되게 되겠죠. 자, 분할이 되면은 자꾸 이렇게 분할이 되면은 공유자들 사이에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당사자들이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분할금지 특약은 만약에 갑이 5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소수지분권자 병도 얼마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1의 신청 절차에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 당사자들 간에 그 약정이 있었을 때 이 약정은 당사자들 간에만 효력이 있죠. 그 약정을 제3자에게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 금지 약정을 했는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병이 정에게 그 공유 자기 지분을 이전했을 때 정이 분할을 청구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약정은 갑을병이 있지 정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약정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의 약정의 등기는 전원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정이 있으면은 약정을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물론 등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특약사항들은 임의적 신청 정보예요. 당사자들끼리 특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임의적 정보일 뿐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자,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을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죠. 물론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균분한 걸로 일단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을 등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하려면 이렇게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합유인 경우에요. 자, 갑과 을이 합유한다라고 해보죠.
두 사람이 합의할 경우에는 합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없죠.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은 합유 지분은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합유 지분은 등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을병에 합유를 하고 있을 때는 합유라고만 적지 그 지분을 적지를 못합니다. 지분을 적어놨을 경우에는 그 합의 동의 없이 다른 합유자들이 동의 없이 지분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지 지분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분을. 그래서 합유일 때는 이제 신청 정보에 지분을 제공하지 않고요. 지분을 기록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합유라는 말과 지분이라는 말이 있으면요. 다 틀린 말입니다. 등기법에서는. 물론 실제법상 지분은 존재해요. 그러나 이건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런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공유물을 이제 분할을 하면은 분할된 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텐데 이것은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등기 실행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 그러면 공동 소유는 공유를 말하기 때문에 공유에는 지분을 기록하고요. 그러나 두 번째 줄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넘기시면 2에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있을 때는 이를 등기하고요. 자, 이 등기는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변경할 때도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원이. 자, 지분에 대한 이전은요, 요 특징들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전 등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등기로 또 대표적인 것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있죠. 상속. 그래서 283페이지에는 상속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간단하게 보통 상속 등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으면은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일한 상속인이 을이다라고 하면은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었으면은 보존 등기가 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리고 등기 원인은 상속이기 때문에 이제 상속이라고 적을 것이고요.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죠. 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될 텐데 갑은 사망을 했잖아요. 따라서 상속 등기는 그 상속인이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청 절차에서 반가리 1번 신청인 보시면은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각하 시간에 했는데 상속인이 을이 혼자가 아니라 을, 병, 정이 세 사람이 상속을 한다. 을, 병, 정 세 사람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전 지분 전부에 대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분이 기재하고 여기 지분을 기재하고 여기 지분을 기재하겠죠. 상속재산은 공유니까요. 그래서 지분들의 합이요. 이 지분들의 합이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지분이라도 제외하고 상속 등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의 합이 항상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일부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의미하고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자,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1인 혹은 전원이에요. 자, 1인 혹은 전원이요. 그래서 장남, 차남, 막내라고 했을 때요. 자, 혼자 가서 등기를 해도 되고 전원이 가서 등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 가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항상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을 위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전원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속인 일부가 자기 상속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신청 정보에서 등기 원인은 상속으로 적고요.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진 날은 여기 상속을 적었으면 등기 원인 일자를 적겠죠. 상속을 적었으면 그 등기 원인 일자. 원인 일자는 상속이 이루어진 날을 적습니다. 등기된 날을 적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소유권을 언제 취득합니까?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나 상속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니까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 일시를 적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적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양거로 3번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 등기를.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일단 상속 등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요, 뒤에 있는 우리가 사장에서요, 이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요 뒤에서 다루고 나야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자, 요 내용들은 지금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요. 기본 강의를 통해서 맨 마지막까지 등기 종류를 다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유증이 있죠. 자, 유증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증이. 자, 유증은요, 유증은 유언으로 증의하는 걸 유증이에요. 그래서 유증은 우리가 상속은 일반적으로 잘 이해하지만은 유증은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유증은 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죠. 또 민법 시간에도 유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거죠. 자,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의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으로 증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장을 써요. 그래서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장에 지금 누구에게 뭐 어떤 재산을 주어라 라고 증여를 하는 겁니다. 유언으로. 그런데 유언은 어떻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유언을 할 때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유언장의 내용을 누구한테 뭐 표시를 해서 도달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다만 이때 유증하는 방법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유언장을 쓰면서요. 자, 유언장 이렇게 써가지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하나의 재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X, Y 두 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두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요. 유언장을 하면서 내 전 재산, X와 Y 전 재산의 3분의 2는 뭐 A한테 주고, X와 Y 전 재산의 3분의 1은 B한테 주어라. 자, 이렇게 유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2분의 1을 주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2분의 1만 주든지 5분의 1만 주든지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지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X 부동산은 A한테 주고 B 부동산은 이제 B에게 Y 부동산은 B에게 주어라. 자, 이렇게 유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비율로 유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유증의 효력은요. 유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이 사망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갑이 사망하면은 이 유언에 의해서, 유증에 의해서, 하나의 유증 원인에 의해서 A는 X의 3분의 2도 소유하고 Y 부동산의 3분의 2도 소유하는 거죠. 재산이 10개가 있으면 10개의 3분의 2씩, 10개의 부동산의 3분의 2씩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요. 이런 유증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을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으로 승계를 하게 되면 포괄승계가 돼요. 포괄승계. 그래서 포괄승계인데 유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에 의해서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과 비슷한 거죠. 상속인도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피상속인, 즉 사망인이 여러 가지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그 여러 가지 재산 전부에 대해서 그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다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승계라고 하죠. 그래서 지분으로 취득하게 되면 이것을 포괄유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언에 의해서 X 부동산을 A가 가져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의 유언에 의해서, 하나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법률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특정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유증과 이제 특정유증을 구별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포괄유증은요, 지분으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상속과 유사합니다. 상속과 유사해요. 자, 그리고 특정유증은요, 우리가 이제 증여랑 유사해요. 증여.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없죠. 그냥 주는 거죠.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이니까 증여와 유사합니다. 증여와. 우리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은 보통 매매가 되죠. 대금을 대가로 받으면 매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 없이 어떤 특정 부동산을 이전을 하기 때문에 증여가 되는데, 이것이 유언으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유증. 유언이 아니라 생전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증여가 되는 거죠. 이건 증여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포괄유증은 상속과 비슷하기 때문에요. 포괄유증은요. 우리가 포괄유증,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어떻습니까?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포괄유증도 마찬가지예요. 등기 없이요. 바로 물권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물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가 필요 없이요. 갑이 사망하자마자 A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A는 3분의 X와의 3분의 1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나 특정 유증은 증여와 유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나 증여는 어떻습니까?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유증만 하고 이렇게 특정 유증을 하고 사망했을 때는 바로 갑이 사망했을 때 A, B가 X, Y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적 효력만 발생을 해요.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 매매를 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채권적 효력만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실체법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과연 이제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등기 절차를 다루는 거죠. 자,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등기 절차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자,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포괄 유증을 보죠. 자, 포괄 유증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 유증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X 부동산만 놓죠. 그리고 A만 놓고 보죠. X 부동산하고 A만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보죠. 자, X 부동산에 대해서 A에게 어떻습니까? 3분의 2를 유증을 한 것이죠. 3분의 1을. 자, 그런데 갑에게는 이제 상속인이 을이 있다라고 해요. 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특정 유증도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X 부동산을 A에게 유증을 했고, 여기에 상속인이 을이 있다라고 해보죠. 자, 권리가 이전되는 과정을 보죠.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 갑이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유권은 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A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사망하자마자 등기 없이 포괄 승계인에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갑이 최초의 소유자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라면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로 A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A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A에게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유증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물론 여기 이제 A는 그 3분의 2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3분의 2만. 이렇게 지분으로 취득했다는 것 자체가 포괄 유증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유증만 해도 써줘도 이렇게 포괄 유증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어떻습니까? 유증자 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증받은 사람, 수증자 명의로. 자, 그런데요. 자, 요걸 보죠. 특정 유증은 좀 다릅니다. 특정 유증은. 자, 특정 유증은요. 자, 소유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이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요.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요? A는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채권만 발생하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갑이 사망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겠습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을에게. 자,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러면 A가 이제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는 것이죠. 갑이 이전해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 권리를 이제 갑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상속인에게 권리를 행사해서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겠죠. 자, 그래서 이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은 을이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요. 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3해서 이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A한테. 그러면 A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에 여기는 유증이라고 적겠죠. 자, 권리가 넘어가는 과정은요. 권리가 이런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포괄 유증은 바로 넘어가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을 해서 을이 상속을 한 다음에 등기만 보게 되면 을이 A한테 유증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유증은 누가 했습니까? 갑이 A한테 유증을 했죠. 자,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좀 본 적이 있죠. 앞에서 본 적이 이런 거 있었죠.
매매를 하고 나서요. 매매를 하고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는 매매를 하고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했을 때는 그때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상속 등기를 하고 이전을 하게 되면은 마치 을이 매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유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어떻게 되냐.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에게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해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유증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직접 이전 등기.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A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A가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직접 이전 등기 하는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갑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A가 단독 신청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갑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있잖아요. 상속인이. 자, 상속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상속인이 자기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자기하고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상속인이 단독 신청합니다만 유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속인이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상속인이 없다라기보다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이런 유증을 집행하기 위해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유언 집행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유언 집행자를 두고 있으면 그 유언 집행자와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유언 집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유언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공동 신청이다라는 거죠. 상속인과. 자, 공동 신청에 의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그러니까 실체법적, 즉 민법적으로 권리의 이의도 변동하는 과정은 차이가 있지만은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등기 절차는 동일하다는 거죠. 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는 지금 이전 등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보존 등기를 만약에 이 토지가요, X 토지가 미등기 토지였으면 어떡할까요? 미등기. 자, 미등기 토지인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보존 등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요, 갑이 사망을 했어요. 갑이 사망을. 자,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립니까?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A에게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 등기. 그러나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의 유증이 특정 유증을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자, 특정 유증이 됐을 때는요, 갑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증에 대해서는 포괄 유증이 있으면 유증받은 사람이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에 있어서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이냐, 이제 등기된 부동산에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냐. 자, 요게 이제 유증이 좀 다르죠. 미등기 부동산의 유증이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증이냐. 자, 요 내용을요, 이제 하나씩 보죠. 자, 유증이란에서 의의 있죠.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중자에게 사망 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유증에는 이렇게 포괄 유증과 이제 특정 유증이 있다는 거죠. 포괄 유증, 특정 유증에 있어서 소유권에 귀속하는 방법이 좀 틀리다라는 거죠. 그 내용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2에 있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은 유언의 효력은 그 유언자가 사망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유언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을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이제 조건이 성취된 때,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자,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방금 했죠.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 상관없이 모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과 그 유증받은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자, 공동 신청이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오른쪽 방가루에서 신청 정보에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우리가 등기필 정보 이야기할 때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이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죠. 공동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인데요. 자, 방가로 1번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자,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직접. 다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특정 유증 같은 경우에 그 유언장이 공개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몰랐어요. 이 유증을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유언장에 늦게 발견이 되면은. 자, 그래서 유증이 없는 줄 알고요. 유언이 없는 줄 알고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이미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나중에 유언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A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상속 등기가 돼 있어요. 이미 돼 있으면 굳이 그것을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두 번의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말소 등기를 한 번 하고 이전 등기를 한 번 하고. 그래서 두 번 절차할 필요 없이 그냥 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 한 번만 해도 된다고 합니다.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 과정, 우리가 등기가 있는 이유는요, 거래 안정이라든지 거래 신속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유자를 공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누가 소유자였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현재의 소유자가 그대로 공시만 되고 있으면은 등기는 제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미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굳이 말소하지 않고, 말소하고 다시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냥 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것이 동그라미 2에 있는 거고요. 자, 방가루 2번 보시면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미등기인 경우에는 그 포괄 유증을 받았을 때요. 자, 동그라미 1은 그 포괄 유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 해서요. 그 1번이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리고 그의 포괄 승계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때 그 포괄 승계인에는 상속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처럼 그 특정 유증이 이루어졌을 때, 미등기 토지에 특정 유증이 이루어졌을 때는 바로 유증을 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넘기셔서요. 방가로 4번 보시면 유증의 가등기인데요. 자, 가등기. 자, 유언을 한 다음에요. 이제 사망하기 전입니다. 사망하기 전에요. 유언장을 우연히 A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죠. 사망을 해야 이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망을 해야만요. 사망하기 전에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죠, 당장. 그래서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서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갑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유언장을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단독행위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유언장을 고칠 수가 있어요. 계약서, 이건 자기가 마음대로 못 고치는 거죠.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철회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변경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유언은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언장을 썼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기 전에 얼마든지 유언장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직 생존 중에는요, 가등기를 할 수도 없어요. 확정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등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망 이후에는 유언장을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는 가등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유증의 가등기는 생존 중에는 수리할 수가 없고 사망 후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사는요,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갑의 상속인이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다 유증을 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회, 어떤 복지기관 이런 데다가 출연을 해버렸습니다. 다 유증을 해버렸어요. 자, 유증해버리면 상속인은 그러면 한 푼도 못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는 이 상속인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상속인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요, 전 재산을 이렇게 유증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그 자기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 그러니까 상속인 혼자 하면 전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고, 자식이 둘이 있었다 그러면 두 자식이, 나머지 상속인들은 하나도 없고 자식이 2명 있으면은 상속 재산의 2분의 1은 자기 몫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몫의 상속분 중에서 그 중에 2분의 1, 다시 2분의 1이죠. 자기 몫의 2분의 1은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갑이 유증을 할 때 반드시 이 원래 그 상속인들이 가지는 그 상속분의 목 중에 그 2분의 1은 반드시 남겨놓고 유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인들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부분 상속재산 중에서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남겨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류분이 이렇게 갑은 을은 상속인으로서 2분의 1 유류분권이 있는데 이 유류분권을 침해해가지고 전부를 다 유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이전 등기는 수리할 수가 있느냐와 관련돼서요. 이 상속인이요. 상속인 이럴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포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는 유류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반환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류분권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진정명예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데요. 자, 진정명예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요거만 하나 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좀 쉬도록 하죠. 자, 진정명예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러분이 그 등기에서요, 이전 등기 청구, 말소 등기 청구 이런 거 할 때 나왔죠. 진정명예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보죠. 원래 갑이 소유자였어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는데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이 됐고요. 다시 을에게서 병으로, 병에게서 정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등기부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면은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상태에서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됐다고 해보죠. 그리고 다시 3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또 매매를 원인으로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에서 다시 이제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을 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을이 사실 갑은 을한테 물건을 팔지도 않았고 갑은 단지 을에게 그냥 등기 서류만 잠시 맡겨놨어요. 그런데 을이 그 서류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같은 걸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한 방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소유자 아닌 사람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요.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정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면은요, 갑이 이 소유물을요, A한테 물건을 팔려고 해요. 처분하려고 합니다. 자,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A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은 A가 어떻습니까? 등기부가 이렇게 생겼으면 A가 갑 말만 믿고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거 맞아. 아무리 해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겠죠.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금 등기가 돼 있음으로써 자기 소유권이 침해를 받고 있죠. 따라서 갑은 이 등기,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에 의해서 이 등기의 말소를 이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 등기를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정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갑이 이제 정과, 그러니까 병을 대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정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자, 공동으로 말소를 했어요. 자, 말소를 했으면 병으로 넘어왔으니까 병과 또 공동으로 말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을로 넘어왔으니까 을과 공동으로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말소 등기 절차를 3번을 거쳐야 돼요. 자, 이때 이 사람들이 말소 등기 절차에 협조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협조해주지 않으면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려면은 3번을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뭐 병은 이 뭐 팔고 미국으로 가 있다. 소송 제기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은 등기가 계속 이렇게 남아있으면 거래 안전을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말소에서 오기에는. 그래서 우리 판례가요. 간단한 방법으로 굳이 갑의 이름으로 등기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말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지고요. 갑 앞으로 단순하게 이전 등기 형식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갑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 명의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정으로부터 간단하게 한 번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절차 한 번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 다만 이때 이제 등기 원인을 적겠죠. 갑하고 정하고 이렇게 정에서 갑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근데 정하고 갑하고는 아무런 매매, 증여 이런 게 없죠. 법률과 법률 그 원인이 없죠. 원인이 어떻게 보면은 법률행위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기 원인을 적을 때는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적습니다. 진정한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진정 명의 회복을 그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등기 그 원인을 적었을 때는요, 그 원인 일자를 적게 되는 거죠. 자, 매매를 했을 때는 매매 일자를 적어요. 그런데 그 원인 일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실체적으로 등기 원인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해서 등기를 할 뿐이기 때문에 그 등기 원인, 그 일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 일자, 원인 일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록할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진정 명의 회복을 그 원인으로 하는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자, 정에게서 갑에게로 이전되면은 갑은 등기 권리자, 정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정에게서 갑으로 이전되잖아요. 따라서 갑이 혼자 가서 신청할 수 없죠. 갑 말만 믿고 등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갑하고 정하고 공동 신청을 하게 되겠죠.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안 넘겨줘요. 신청자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갑은 이제 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진정 명의회복을 그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공동 신청할 때 정하고만 공동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을하고 병하고는 공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절차 복잡하기 때문에 최종 명의자, 즉 현재의 명의자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명의자와 공동 신청을 하는 것이지 과거 명의자와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공동 신청이나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판결을 받아. 자,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가져가는 거죠. 등기원인 증명정보. 그래서 보통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들고 가는 거죠. 계약서, 등기원인 증명정보. 유증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그 유언장 들고 가야 되겠죠. 이런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있는데요. 자, 공동신청의 경우에 갑하고 정하고 공동을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사실 등기원인이 진정명의 회복이기 때문에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어떤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 증명정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둘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다르죠. 우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뭘 들고 갑니까? 그 계약서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되는 거죠. 확정 판결 정보. 그래서 갑이 만약에 정하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갈 때는 뭘 들고 가야 되겠어요?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기 때문에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확정 판결 정본을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제공하지만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또 공동 신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겠죠.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누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가 되겠습니까? 정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가 있겠죠. 그것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갑이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죠.
그러나 정의 값을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정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지만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 이름으로 등기돼서 세금만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빨리 가져가라. 자, 정의 값을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갑이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어떻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을이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요, 자기 것을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어떤 매매를 통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민, 그러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거민이 필요하지만 이건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거민이 필요 없고요. 또 자기 물건 자기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거래행위를 했을 때 필요한 것인데 토지거래 허가 거래행위가 아니잖아요.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기 거 가져가기 때문에 뭐 농지취득 자격 이런 것들도 증명서도 필요가 없겠죠. 자기 거 가져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자, 의의는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이고요. 자, 신청 절차에서요.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세 번째 있죠. 현저히 등기 명의인과 공동 신청하는 것이지 종래의 등기 명의인과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 신청이나 단독 신청이나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소유자가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것 대신에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오로지 소유자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오로지 소유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자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 공동 신청은 현재 명의자와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른쪽 신청 정보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신청 정보, 첨부 정보 방금 했던 것인데요.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 되지만 등기 원인일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리고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공동 신청은 필요하지만 단독 신청은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인 경우만 등기필 정보 필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요.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공동 신청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확정 판결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뭐 토지 거래 허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서는 거민 필요 없다는 것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감 증명 시간에 잠깐 했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정의 인감이 필요한 거죠. 자,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했을 때요. 자, 소유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는 그 등기 의무자인 소유자의 그 소유 명의인의 인감 증명이 필요했죠. 자, 그러면 정하고 갑하고 공동 신청해서 신청서를 썼을 때는 정은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의 인감 증명이 필요한데 이때 인감 증명은 매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 증명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매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어떠한 인감증명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용 인감증명 하나면은 모든 인감증명서에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에 뒤에 있는 거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요런 내용.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죠. 진정 명예회복 요거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또 등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